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담당자 안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공모를 위한 사업 설명회 이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사업 기간은 짧고 해야 할 일은 엄청 많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아마 시스템 교육 자료집에만 의존해서 선생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형 추가 공모에 선정된 분들과 함께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와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회계 그리고 저작권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아마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입력이 가능하실 거고요.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누르셔서 접속을 하시면 댓글이 입력이 되니 그렇게 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어제는 사업 담당자분들 메일로 이렇게 시스템 교육 자료집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출력을 해두시고 항상 사업을 운영하실 때마다 좀 찾아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운용 지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교육 자료집 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사업을 운영하실 때 제작하시는 홍보물과 영상에는 사업 후원, 주최, 주관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후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주관에는 부산문화재단을, 주최에는 선생님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명시하시고 제작된 영상에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라는 멘트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을 참여하시는 단체의 홍보 포스터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주최, 주관, 후원에 대해서 로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과 같이 앞으로 포스터나 홍보물, 영상을 제작하실 때는 주최, 주관, 후원을 정확히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준계약서 관련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나 사례비 지급 등 사업의 주된 내용이 거래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 사업에 딱 맞는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각종 영수증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추후 사업 결과물은 제작된 영상물 원본과 SNS 채널에 업로드된 링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스템 교육 자료집 8페이지입니다. 콘텐츠형 추가 공모에 선정된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 개인 사유로 인해 포기 신청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4일 이내면 11월 23일까지입니다. 교부 신청 이전에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하시고요. 교부 신청 이후에 사업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유선 연락 후에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교부 신청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 및 결과 보고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고요. 12월 31일까지 교부금 집행을 마감하고
1월 31일 전까지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9페이지 사업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사업 변경 신청은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 후에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이나 장소, 규모, 내용, 예산 집행 항목 등이 지원 신청 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전화를 주세요. 다음은 보조금 교부 관련 안내입니다. 자료집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 통장은 반드시 아트체인지업 사업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잔액은 반드시 자부담액만 들어 있어야 하고요. 보조금 전용 계좌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 계좌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단체 대표자 개인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시 은행 공인 인증서와 OTP 발급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계좌 이체 등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할 때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카드 발급 시에는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계좌 이체로만 사업이 운영 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사업 시작일 15일 전까지는 양식에 맞춰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 신청서를 이메일로 담당자와 확인 후 최종 확정된 파일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부 신청 절차는 이메일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담당자와 확정된 내용으로 교부 신청서를 이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사업을 등록하시고요. 사업 등록 신청 후에 재단에서 확정 처리가 되면 그 이후 교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설한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재정정보원의 예탁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부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 정리를 해보니 교부금이 안 들어왔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개설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나라도움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고 우리가 개설한 통장은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료집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거래 전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후에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계좌 이체는 평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이체가 가능하고 매주 화요일은 저녁 7시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체 가능 시간은 그 시스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나라도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비 지급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 신고, 납부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회계교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시 갖춰야 할 증빙 자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교육 자료집 16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집행 항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정산 증빙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출력을 해서 좀 체크를 해두시고 인건비나 사례비 항목에 따라서 항상 증빙 서류를 잘 확인하신 후에 좀 서류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비 항목입니다. 아마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나 인터뷰, 혹은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는 감독님이나 편집자분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셔야 하며 정산 증빙 서류는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집행 건건마다 증빙 서류를 챙기는 일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사용에 책임감을 가지고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지급 내역서입니다. 여기에는 사례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인적 정보와 금액, 소득세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이 표를 먼저 작성하셔서 내가 신고해야 할 원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앞전 서식 제1호에서 사례비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저희가 활용해서 세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2건을 모두 받아두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식 제8호 영수증 양식입니다. 영수증은 한 명당 한 장씩 받으셔야 하고요. 영수증에는 사례비로 받는 금액, 이름, 은행 계좌,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비를 지급받는 분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간단한 프로필을 첨부해 주시고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은 앞선 영수증에서 내용이 적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차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 후에 함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인데요. 아마 소품이나 필요 물품 구입에 따른 증빙 서류들이 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품 구입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챙겨주셔야 하고요. 혹시 구입한 내역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꼭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에 계좌이체를 진행한 경우에는 견적서, 세금 계산서,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요.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시에는 증빙 사진을 추가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회의 식비와 다과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의 식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의록과 영수증을 챙겨 주시면 되는데요. 회의록에는 회의 날짜와 참석자, 그리고 회의 때 진행됐던 안건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참여했던 인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증빙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나라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집행 등록에 관한 내용은 시스템 교육 자료집 4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료집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나라 도움 상담센터 1670-9595로 전화하시거나 재단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교육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법률 자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은 아치온이라는 사이트 내에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치온 사이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운영비 중에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기자재는 저희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대여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운영비라 하면은 뭐 미술 재료라든지 소모품 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재는 구입이 안 되고 대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간략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마 콘텐츠형이랑 예술 작품형 두 개 다 선정이 되었는데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각각 다른 통장을 개설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이 두 개가 됐다고 해서 이게 각각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은 두 개를 다 이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자재라 하면 저희가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소모품들이 아닌 자산 취득의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기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식비를 총 합산해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회의 식비를 사용하면 그 카드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러면 합산해서 영수증을 끊으시고 다만 그 내역이 나오도록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예산 항목이 바뀌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건은 조금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와 다 협의가 된 이후에 교부금까지 받으셨는데 예산 항목을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한테 한번 유선으로 통화 주시고 이 나라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지금 교부 신청 전이고 교부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장을 두 개 개설했을 때 신용 또는 체크카드도 두 개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개인에게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하나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개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에는 카드가 아마 하나밖에 안 만들어질 거고요. 은행이 각각 다른 은행이면은 두 개가 개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기획비도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회계사님이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로로 발행된 공연장 대여료를 은행에 납부하려는데 통장을 들고 가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 돈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은행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돈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거래나 계좌 이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로로 발행된 공연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식비를 꼭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송금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송금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다만 카드 결제가 아닌 그 송금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계산서 등등 서류들이 좀 구비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편의상 저희가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계좌이체도 가능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보다는 챙겨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류는 절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주류 드셔도 안 되고요. 구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사업장 등록을 못해서 세금 계산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하려고 해도 안 해주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업으로 카드 발급이 안 돼서 계좌이체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저기는 업체랑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증빙 서류가 구비가 안 되면 거래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조금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진행된 회의에 관해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네, 주셨는데요. 네,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이게 그 증빙 자료들이 다 붙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되고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로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나라로는 가상계좌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연주 헤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이번 사업에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예산 항목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게 결제 부분에 있어서 증빙 자료들이 잘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챙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 주체, 후원 로고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거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기관 소개 코너에 가시면 다 로고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운받기 힘들거나 찾기 어려우면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에 필요한 소품인 차를 개인에게 빌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개인에게서 렌탈하게 되는 소품에 발생되는 영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게 네,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조금 같이 찾아보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드라마 출연자와는 개인 계약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꼭 개인이 개인과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지급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표준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저희 사업의 양식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좀 자주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부담금은 미리 입금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쪽에 통장 사본과 그다음에 교부 신청서를 보내주실 때 통장에 자부담금은 꼭 입금을 해서 잔액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부 신청을 하고 나면 교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또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교부 신청을 하고 나면은 교부금 지급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할 때 참여 인력이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만약에 교부금을 받고 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청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만약에 지금 교부금을 받기 이전이라면 교부 신청서 상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질문사항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사업의 운영 기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례비 혹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호연 회계법인의 최희진 회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올해 아트 체인지업 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이 총 168개 팀인데요. 아마 168개 팀 모두가 예산 항목에 사례비 혹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이게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교육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희진 회계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